방정식에서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얼마는 0과 같다라는 모양의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내가 실제로 이런 거를 자, x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을 이제 우변을 이항하고 y 기준 b로 나눴을 때 1y로 시작하는 이런 1차함수 모양의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으니 자 내가 이 모양을 이렇게 고쳐서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1차함수 그래프가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1차함수의 그래프와 여기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고 자 그래프의 의미는 다른 말로는 이 1차 방정식을 만족하게 하는 이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y 값의 순서쌍을 그래프의 한 점으로 옮겨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1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라는 말까지도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모양의 1차 방정식을 하나 예로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다뤘던 것들이 뭐 이런 식의 모양의 그래프였던 거였거든요. 그럼 이런 모양의 그래프들은 XY 계수가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xy 계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사선 방향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제 그려지게 돼서 자 지금 보면은 이건 이렇게 x좌표이 마이너스 4고 y좌표 구해보면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만약에 그럼 내가 자 여기에서 자 이런 그래프 중에서 자 여기 있는 x의 계수 또는 y 계수가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여기 A 역할하는 이런 X 같은 놈이 없어서 식이 이렇게만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4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 0 곱하기 x가 들어있는 거예요. x에 대해서 0이 됐다 한번 이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면 이거 실제로 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0x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식이 이렇게 변한다고.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요. 자, 지금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면 즉 중일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요거는 자, 이 방정식, 이 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로만 좀 보일 거예요. 자, 이거 1차 방정식 푼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단원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지금 1차 함수 단어를 끝까지 다 배우게 되면은 이게 y는 2라는 게 여기 보이는 이 방정식의 해로도 보여야 되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겠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래프로 그리냐? 자, y는 2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실제로 내가 이거 y는 2라는 거 누가 몰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에는 그럼 내가 0을 대입하고 y를 2를 대입하면 이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인정할 수 있나요? 그쵸? 그럼 이런 거는 어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y는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x에 1 넣고 y 2 넣어도 자 여기에 1, 2 넣어도 이거 방정식이 참이 안 되나요? 참이 돼요 안 돼요? 참이 되는 거 맞아요? 1,2를 집어넣어도 그럼 내가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 3,2를 집어넣으면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y 값이 2가 되면 이건 어때요? 이것도 이제 참이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순서쌍 만들면 계속해서 y좌표가 자, y가 2가 되는 순서쌍이 계속해서 나오겠지. x의 값은 내가 여기서 10억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500만이 들어가든 어떤 수가 들어가도 여기는 항상 0이 되니까 y는 늘 2가 나오는 거 맞을까? 그럼 이런 애들을 순서쌍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점으로 나타내면은 y는 2라는 직선의 그래프, 즉 0x-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y는 2라는 게 자, 내가 이렇게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그래프의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x에 관계없이 y좌표가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점들을 한번 이제 좌표표면 한번 찍어 볼게요. 자, x가 0이어도 2가 되겠고, x가 1이어도 y좌표가 2가 되겠고, x좌표가 3이어도, 마이너스 3이어도
y좌표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x에 관계없이 y좌표가 계속해서 2가 되는 점들이 이제 찍히는 거니까 x좌표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y좌표가 2예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여도 2겠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도 y좌표가 2인 거예요. 그럼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 우리 여기 사이사이의 점들이 다 박히면서 이런 모양의 이제 직선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이 직선이면 이렇게 이제 즉 세로축에는 수직이고 가로축에는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다 2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 직선들은 y좌표가 다 2고 x좌표에 관계없이 y좌표가 2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y는 2의 그래프를 그렸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x의 계수가 0이 돼버리면은 자, x의 계수에 관계없이 y는 항상 어떤 수로 결정이 되는 방정식처럼 풀리게 돼 있는데 그 방정식의 의미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가로선이 되는 거죠. 가로선. 자, 그래서 a가 0이 되게 되면 y는 뭐 여기 y계수가 들어있으면 그걸로 c를 이항해서 나누면 되니까 b분의 c꼴이 되는데 그러니까 y는 얼마꼴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y는 n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분수로 정의하겠지만 어쨌든 y는 얼마꼴로 정리가 되면 이런 거는 다 가로로 그어지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가로선. 흔히 가로선이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자 이번에는 x의 계수가 0이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x의 계수가 0이 되면 자 위와 같은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x의 계수를 y 계수를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플러스 4 적어볼까? 자,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얼마일 때예요? 이 방정식에는 x가 얼마일 때야? 대원아 x가 얼마여야지 이 방정식 참이 되죠? 그쵸?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0이니까 이거 사라질 거 아니에요. y 곱해진 게 0이니까.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요렇게 똑같이 읽어볼게요. 자, y는 여기 0 곱하기 y꼴이기 때문에 y에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어. 자, 지금 0 곱하기 y니까 이거 지금 여기 점은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자, 0 곱하기 y니까 y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상관이 없어요. y에 관계없이 x좌표가 4인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는. 자, y에 관계없이 x가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거니까 이제 그래프 세상에서는 y에 관계없이 x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면 x가 마이너스 4이기만 하면 y는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 y가 1이어도 x가 마이너스 4인 거고요. 자, y가 0이어도 x가 마이너스 4인 거고 y가 뭐 3이어도 x가 마이너스 4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또 좌표평면에 찍는 거지. 이제 좌표평면에 찍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라고 치시면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y좌표 1이 돼도 괜찮고 자 이렇게 3이 돼도 괜찮고 y좌표가 이제 뭐 마이너스 뭐 2가 돼도 괜찮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점들을 다 우리가 y좌표에 상관없이 찍어보다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이런 세로선 모양으로 그 점들이 모이게 되겠고 실제로 이렇게 그 점들을 다 빽빽하게 모으면은 이런 직선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 즉 세로축에 평행하고 가로축에는 이제 x축에는 이제 수직인 이런 직선은 자,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이기도 하니까 자, x는 마이너스 4라고 이제 직선의 그래프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x는 얼마, y는 얼마꼴로 정해지는 식은 자,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기도 하지만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x에 관계없이 y좌표가 얼마 또는 y에 관계없이 x좌표가 얼마인 그런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 모양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0이면 b가 0이면 이거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만 따지면 a분의 c가 되겠죠. 자, 세로선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x 또는 y의 계수가 0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도 즉 1차 방정식의 그래프도 이제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선 모양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 또 이제 즉 x축의 평행 또는 수직인 그래프들은 이렇게 x계수 또는 y계수가 0이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에 대한 것들 좀 내가 식을 보고 y는 2 이렇게 보고 y좌표가 2인전도를 연결한 직선이라고 해서 가로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4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4인전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이라고 읽고 x좌표가 4인전들 마이너스 4인전들을 연결해서 직선을 찍 그으면 세로선이 된다는 기본 모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제 같은 거를 이제 풀게 되면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 117쪽에 개념 한통 117쪽 보시면은 예제 47번 있을 텐데 자 예제 47번을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로선 또는 세로선들은 x축 또는 y축의 평행 또는 수직이니까 자 모양을 생각했을 때 거꾸로 내가 여기서 이런 x, y는 얼마, x는 얼마면은 x축 또는 y축의 평행 또는 수직이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럼 거꾸로 자 x축 또는 y축의 자 x축 또는 y축의 평행 또는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 자 y는 얼마, x는 얼마에 해당하는 식이 이렇게 가로 또는 세로로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을 좀 예상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에서 보통 그런 모양들을 이게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지금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자 요놈을 지나는 직선이 y축의 평행 뭐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그럼 이제 y축이 평행하다라고 이런 말이 써져 있으면은 자 그럼 그래프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지. 자 y축이 평행하니까 자 세로선이 될까요? 가로선이 될까요? 세로선이 될까요? 가로선이 될까요? 자 그죠? 세로선이 되는 거죠. y축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세로선이 되잖아. 그럼 세로선이 되려면은 자 이 세로선은 특징이 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 Y축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 세로선은 다 이렇게 X좌표가 Y좌표에 관계없이 다 같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로선이기만 하면 세로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X좌표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 그러면 X좌표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 이 직선은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X좌표가 3인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이면 그 식은 x는 3이라고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선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나는 점끼리 그럼 뭐가 같아야 될까요? 자, 지나는 점끼리 자, x좌표가 같아야 돼요, y좌표가 같아야 돼요. 결론 y축 평행하니까 세로선이라서 지나는 점의 x좌표가 같아야 될까, y좌표가 같아야 될까? 그거를 판단하시면 돼. 뭐가 같아야 돼, 윤찬아? 그렇죠. x좌표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x좌표가 같아야 돼요. y좌표에 관계없이 x좌표가 같은 거예요. 요 놈이 서로 일치하는 거죠. 세로선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로선이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m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의 값을 계산해보면 m의 값이 아마 3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자, m의 값이 3 나오고요. 그럼 m의 값이 3이니까 지나는 두 점을 세로 써보자고요. 자, 지금 세로 써보면 3 집어넣어 보시면은 5,1 지나고요. 그 다음에 5,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지나죠? 그러면 y가 뭐가 되든지 관계없이 x가 그냥 5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는 점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세로선은 x좌표가 같은 두 점을 지나요. 우리가 사선 방향의 직선은요. 자, 이렇게 사선 방향의 이제 직선에 해당하는 일차 함수는요. 절대로 우리가 자, 보시면은 자, 내가 여기 x좌표가 1인 점을 찾아요. 이거 말고 그래프 위에 x좌표가 1인 점 있어요? 그런 거 있나요? 자, 이거 말고 이 직선 위에 사선 방향의 직선에서 이거 말고 x좌표가 1인 점이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x좌표가 같은 점을 두 개 지날 수가 있나? 이런 그래프는 절대 못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좌표가 같은 이렇게 두 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벌써
세로선 아니면 가로선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x좌표가 5, 5 이렇게 되니까 5,1, 뭐 여기 그래프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5,1이면 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5, 마이너스 하면 한 이쯤에 있어야 되는 거죠? x좌표가 5여야 되고요. 그럼 두 점을 잇는 직선, 그럼 x좌표가 5인 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5, 여기는 x좌표를 그대로 따라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자, 그래서 이제 y축이 평행하니까 x축 좌표끼리 같겠구나라는 거를 이런 세로선 모양을 먼저 떠올리고 세로선 모양이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다 같아 라고 하면서 x좌표 같다는 방정식 세워서 m의 값 구하시고요. 자, 그럼 그 m의 값을 그대로 다시 여기는 x좌표에 밀어넣어서 실제 x좌표가 뭐였는지 확인하시면은 5,1과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x좌표가 5인 점들만 지나는 직선이겠구나.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x좌표가 5인 직선이라고 해서 x는 5라고 등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이런 작업을 이제 하시면은 뭐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이 이상으로 어려워지는 건 없어요. 다 뭐냐면은 이런 조건을 보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는 좌표를 가지고 직선의 식이 어떻게 된다라거나 그런 정도를 이제 구하는 문제들만 다루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가지수가 많아지면 여기는 유제 47-2번 같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가로선 또는 세로선이 되는 직선이 한 2개 또는 3개 이상이 나오면서 자, 어떤 직선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켜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방정식에서 자, 지금 요거 y가 안 보이죠? xy에 대한 방정식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y 계수인 b가 0이라서 자, 이렇게 x는 얼마꼴로 식이 바뀔 거고요. 세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x는 3. 그럼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죠? 그럼 내가 자, 중1까지였으면은 중1까지의 지식으로만 이식을 되었으면은 그냥 이거 해가 3인 방정식이야. 해가 마이너스 2인 방정식이야. 이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 중학교 2학년 함수 단원에서는 이거를 식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려야 된다고. 자, 그래프로 그려요. 그럼 x는 3이면 자, 이거 어떻게 읽어내냐면 아까 여기 좀 지웠는데 x좌표가 3인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 y에 관계없이 x좌표가 3 이런 거니까 x좌표가 3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자 x축에 수직이 되게 하나 그리시고요.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을 가로 모양으로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라고 이제 직선을 2개 찍찍 그어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이제 요것도 그려야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XY 기수가 둘 다 0인 아닌 수로 살아 있으니까 이거 사선 모양의 그래프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X절편, Y절편을 구해봅시다. 자, X절편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 자, Y에 0 대입해서 X 값을 찾을 거니까 여기 0 대입하면 2X-6은 0이 돼서 X절편은 3이 될 거고요. 자, y절편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자 여기 y절편은 여기 x 0 대입해서 y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x절편이 3이니까 3,0 여기 지날 거예요. 여기 xy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x절편하고 y절편이 딱 여기 정확하게 3하고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직선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이제 둘러싸인 도형은 정확하게 여기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아마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모양은 되니까 여기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드렸으니까 넓이 구하는 거는 본인들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래프 꼭 그리시고요. 자,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하셔야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게 보양 보면서 넓이 구하는 식만 적지 마시고
그래프를 꼭 그려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나중에 따라 보면서 그래프 그리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이제 배우게 되면 우리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긴 한데 X계수 또는 Y계수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에 식이 나오면서 그런 식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쪽 넘겨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직선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작업을 좀 할 텐데, 자, 흔히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컨셉이 고등사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네, x 빼기 2y 더하기 6은 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식을 두 가지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식을 두 가지 쓰면은 자,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여기는 x-2y 플러스 6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요거는 y에 대해서 만약에 굳혀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이게 2분의 1x 플러스 3이거든요. 자, 요는 이항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y좌표는 한 3이고, 길게 2분의 1이니까 한 오른쪽 위로 가게 이 정도 그렸어요. 자, 이게 x-2y 플러스 6은 0의 그래프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연립방정식을 보고 연립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xy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요것대로 밑에 거는 y는 2x 플러스 4라고 식이 맞춰지니까 여기서 이제 y좌표 여기가 3이거든요.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기울기가 2니까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보다는 조금 더 y축에 가깝게 그래프가 세워질 거예요. 그럼 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y좌편이 4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위에 y좌편 찍히겠고 좀 더 세워진 직선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요. 이렇게 그래프 두 개를 그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XY에 대한 이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거는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은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순서상으로 잡아서 그거를 점으로 찍어가지고 그 점들을 모아놓는 게 직선이 돼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요, 다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예요, 해. 그러면 연립방정식에서 여기 있는 이 두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할 때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립방정식 해라고 그러면은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 두 방정식 모두 다 참이되게끔 하는 xy의 순서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라고 이제 뜻을 설명을 해왔는데 그게 그래프의 세상으로 옮겨지면 그 해가 그래프의 세상으로 옮겨지면 그래프에 있는 점 하나하나의 순서상이 요식, 즉 요거를 참이되게끔 하는 xy 값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과 방정식의 해들이 다 이렇게 점으로 옮겨지면은 자, 여기는 요것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다 점으로 옮겨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이쪽에 대입해도 그리고 이쪽에 대입해도 그러면 참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방정식의 공통이는 그럼 어떤 말로 바뀌냐면 여기 있는 이 교점은 그래프의 교점은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도 그러면 공통인 점이 되는 거고 공통으로 지나가는 점이 되는 거고 점이라는 건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점이란 말이 해로 바뀌어서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공통인 점, 즉 두 직선의 공통인 점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교점이라고 이제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교점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직선의 교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직선의 교점 구해봐라고 하면은 뭐 구해야 되냐면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구해야 돼요.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서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옮겨서 그리면 두 직선의 교점이 되니까 내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봐 라고 시키면은 둘이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쪽으로 풀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는 여기 교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되냐? 여기 둘을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관법을 이용해서 X계수나 Y계수를 줄여서 이제 풀든지 뭐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X 빼기 플러스 6은 이제 2항에서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계수 맞추려고 여기다가 2 곱해주시게 되면은 4X 마이너스 2Y. 자, 여기 4, 2항 해놓고 2배 합시다.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뺄 거예요. 자,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3X는 자, 둘이 빼니까 2가 나올 거고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2죠. 자, 이거를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서 y를 구하든지 뭐 여기다 대입해서 y를 구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y 값이 이제 뭐가 나오는지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에 x를 이제 대입해서 이걸 구할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y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분의 8 나오겠네요. 계산을 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보고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교점의 좌표는 저기 있는 이 교점의 좌표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배우는 제일 중요한 이제 개념이 오늘 수업 듣고 이제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수업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꼭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질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거꾸로 만약에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자, 이렇게 두 연립방정식의 어떤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런 거 그려줬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교점의 좌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다 이제 방정식 뭐 이런 게 써져 있다고 칩시다. 이게 정확하게 쓸까요? 여기 책에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두 식의 그래프를 보고 여기 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굳이 풀지 않더라도 이놈의 해가 그럼 몇 콤마 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개념 체크해 봅시다. 자, 이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2,1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점의 좌표를 그대로 읽으시면 이게 해야. 자, 그러니까 두 연립방정식 교점이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그걸 직선을 나타냈을 때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은 두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을 나타내는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구하는 연립방정식의 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20조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예제들. 자, 연립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다. 자,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이 120쪽의 예제 이제 48번인데. 자, 이거겠죠? 자, 여기서 2x-y 마이너스 2는 0. 자,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데요. 여기에 교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제 두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은 지나는 점이 여기에 교점이고요. 두 번째 조건. 자, 여기는 y는 2분의 1x로 시작하는 이 식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자, 평행한 이제 1차 방정식을 찾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연립을 해서 계산. 자,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한다고? 두 방정식의 고통인 해를 구하는 거고 그게 연립방정식이었죠.
자, 교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연방을 풉니다. 자, 연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하게 되니까 그냥 여기 두 식을 더해서 y를 삭제할 거예요. 그럼 두 식을 더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x가 2 다시 원래 식에 x에 2를 대입하시면 y가 2여야지 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점은 2,2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교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구하는 이제 직선은 이 구하는 직선을 나타내는 1차 방정식은 y는 2분의 1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럼 교점이 2,2고 여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시면 2는 1과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변에서 1을 보태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구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고친 모양을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분수계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2y x 플러스 2요. 자 그럼 2y만 이쪽으로 이항해서 좌우 바꿔주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찾으라는 것까지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교점에 대한 이제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배우고 나면은 늘 나오는 문제가 거기 있는 120쪽의 유제 48-1번하고 2번 같은 거거든요. 자, 요거를 좀 풀고 좀 시도를 할게요. 이제 유제 48-1, 2번 다 조금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유제 48-1번 같은 거는 이제 두 직선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지. 그래프 안 그리면 그래프를 못 그리면은 여기서 어차피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식만 보고 예상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직선 3개니까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세직선 둘러싸인 부분이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지만 그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프 그리면 여기는 y좌편이 2이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겠죠. 이게 y는 2분의 1x 플러스 2의 그래프일 거고요. 자, y좌편이 2고, 자, 여기는 y좌편이 이것보다는 더 크죠. 자, 여기 6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데 조금 더 세워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보다는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여기 있는 기울기가. 자, 그런 거 의식하셔서 이제 이렇게 도형을 그리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 한 개, 두 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 빗근식 삼각형이 되겠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프 그리고 나서 자, 풀이 순서 자, 그래프 그리기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어떤 도형이 나왔는지 확인하시면은 도형의 꼭지점의 좌표는 다 구하셔야 돼요. 그냥 요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형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냥 꼭지점의 좌표를 다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다 구해. 삼각형의 꼭지점 좌표 3개밖에 더 있겠어요? 삼각형인데. 자, 여기는 3점의 좌표를 다 구하셔야 돼요. 자, 풀이 순서 요거밖에 딱 요거 2개만 지키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넓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점은 이 직선의 x절편 맞아요? 위치 확인됐죠? 자, 이 점이 어떤 점인지 정체가 확인됐으면 x절편 구해요. y 0 대입해서. 그럼 0은 2분의 1x 플러스 2 해놓고 2 이하하고 양쪽에 2를 곱해서 x값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 요걸 구할게요. 그럼 요것과 요 놈이 이제 x절편이니까 요 놈이 역시 x절편이니까 또 y에 0을 대입해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하시고 2분의 3x 이항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x값을 구해야 되니까 1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양쪽에 x의 계수의 역수인 3분의 1을 곱합니다. 6 곱하기 3분의 2에서 여기가 4가 나오게끔 하면 되죠. 그럼 여기도 x절편 구해서 이 위치 구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4,0, 4,0 이렇게 구한 거고요. 자, 여기는 이 점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인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럼 연립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교점의 좌표들을 다, 꼭지점의 좌표도 다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2분의 1x 플러스 2고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얘네들을 연립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도 괜찮지만 여기 있는 이 식을요, 이쪽에 있는 y 자리에 대신 밀어 넣어도 우리가 y라는 미지수가 없어지는 건 맞죠? 어차피 똑같은 y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자, 그래서 교점에서만큼은 여기 있는 y까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이쪽 자리에다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y에 대한 식에서 좌변, 우변과 우변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요. 계산하면 그만이에요. 그 양변에 2 곱해가면서 계산하시면 자, 이렇게 식이 펼쳐져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x값 바로 구할게요. 그럼 여기서 아마 x값이 플러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2를 이쪽에다 또는 이쪽에다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에서 y값이 계산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3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점의 좌표 연립방정식의 해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표시를 합시다. 여기 x좌표가 2고, y좌표가 3이에요. 그 밑변의 길이 나오죠. 4에서 마이너스 4까지니까 8일 거고요. 여기 높이 얼마라고 해야 되나? 이 점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8, 3에 24에서 2분의 1 하시면은 삼각형 넓이가 나오고 문제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그래프와 뭐 어떤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런 거를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래프 그리고 모양 확인한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다 그래프를 보면서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 이제 손이 조금 많이 가는데 몇 번 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그 유제 48-2번까지 좀 얘기 후다닥 할게요. 여기는 뭐 별거 없어요. 자, 우리가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보이는 xy에 대한 1차 함수식을 그냥 x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xy에 대한 방정식인데 자, 여기에 대한 교점을 구했더니 1,4가 나왔어 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를 연립해서 풀었더니 그 해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 4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되기도 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이 참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대입하셔서 a, b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에다 대입하면 4, 1 대입하면은 4는 a 플러스 5 a가 나오겠죠. 자, 여기다 4, 1 대입하시면 4는 5 플러스 b 여기서 b에까지 나올 거니까 각각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뭐 이게 다예요. 뭐 이런 문제들은 교점의 뜻만 알면은 거꾸로 대입해서 해라고 생각하시고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요거 뒷부분 마저 좀 얘기를 하고요. 아이고 여기 좀 뒤에 내용 좀 이어서 보시면 돼요. 우리 거기 121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얘기해 드리면 자,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봅시다. x 플러스 3i는 뭐 6이에요. 또는 x 플러스 3i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실제로는 얘네들을 조금 계산을 해보시면 눈치를 좀 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거는 y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뭐 그런 직선이거든요. 이제 y절편이 마이너스 2이면서, 자, x가 이제 6이 되는 그런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직선을 하나 그렸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x 더하기 3i는 6이라는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번에 여기서 y절편이, 여기 그래프 잘못 그렸다. 다시 그릴게요, 다시. 자, 여기서 이제 x가 6이고 y가 0이 되면 6,0, 즉 여기랑 그 다음에 x가 0이 되면 y가 2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이제 엄하게 그래프를 그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요. 자,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자, 그러면 x가 0이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참이고요.
이제 y가 0일 때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은 실제로 이제 x좌표 마이너스 3이고 한 이쯤이 y좌편이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점이라고 해보시면 이게 두 개를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럼 뭔가 느낌이 좀 둘이 서로 직선이 평행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뭘 확인해 볼 거냐면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자, XX 이렇게 돼 있는 애들 다 이항을 해주고 3으로 다 나누면 두 식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x로 시작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자, 위에 거는 이렇게 바뀌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한 거 인정할 수 있죠. 예, 두 그래프를 y에 대해서 고치면 둘 다 마이너스 3분의 1x로 시작을 하니까 기울기 같아서 아, 평행한 그래프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 여기는 그러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 그러면 교점이라는 건 우리가 그래프에서 교점이라는 거는 둘을 나타내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그랬으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얘네들을 우리가 빼기 해봐도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이 아닌 수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해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기에 관련된 테스트 문제들도 조금 오답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실게요. 정리한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y는 c라는 이제 방정식이 있고요. 자 a 땡 x b 땡 y 그다음에 c 땡 이렇게 되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지금 이와 같이 자 평행하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이제 평행한 관계면은 교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은데 y좌표는 다른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하면 연방의 해라고 생각하시면은 해도 교점이 없으니까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직선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한 개 생겨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한 개는 나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아까 했던 거고요. 자, 그럼 기울기는 이제 평행해야지 같은 거지. 이렇게 교점이 생겨서 평행하지 않으면 기울기는 반드시 다르게 이제 될 거고요. y좌편이 같은지 다른지는 그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만약에 하나로 일치한다 이 얘기는 기울기도 같고 y좌편도 같은 그런 식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직선처럼 겹친다, 즉 일치한다 이런 경우는 교점이 몇 개라고 해야 될까? 두 직선이 하나로 겹쳤어. 중복이 됐어. 그럼 교점은 몇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이 만나는 점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자,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서로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나타내기도 하냐면 교점이 두 개 이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문제에 따라서는 두 직선의 교점이 두 개 이상일 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해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말들이 다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교점이 없다와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는 말과 교점이 무수히 많다와 즉 일치한다는 말과 지그직선이 일치한다는 말과 연립방정식의 해가 많다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 몇 x 더하기 몇 y는 얼마 꼴에서 우리가 해가 없는 조건과 무수히 많은 조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요거 좀 가렸으니까 다시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x하고 y의 개수의 비율하고 상수항의 비율까지 이렇게 엮어서 여기 비율을 냈을 때 이 비율이 서로 같으면
자, 이렇게 XY 계수의 서로 비율이 서로 똑같고, 자, 상수항, 즉, Y좌표는 달라야 되니까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교점이, 즉,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는 조건이었고요. 그러면 교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셋이 다 같으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이었던 거고요. 무수히 많은 조건은 교점의 개수가 무진자 많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것까지 이제 조금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해의 개수가 무진장 많았을 때와 해의 개수가 없었을 때 조건들을 이용하면은 그걸 그대로 그래프의 세상으로 옮겨서 이런 조건이면 교점이 없는 거고요. 이런 조건이면 교점이 무수히 많다. 즉,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쓰진 않았는데, 자, 여기는 뭐 일치라고 썼으면 여기는 평행하다, 두 그래프가 평행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 좀 몇 가지 더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도 이런 문제가 나와. 자, 그래서 거기 122쪽에 유제 49-2번 보고 여기 내용 넘어갈게요. 유제 49-2번 보면은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뭐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기울기가 같다는 말로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만 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쓰여져 있는 페이크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 3i하고 2x가 서로 문제에는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옮겨 쓰는 것 뿐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x가 앞에 오고 y가 좀 뒤로 오게 항의 순서를 좀 바꿔주시고 자, x 개수의 비 그리고 y 개수의 비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엮어 놓읍시다. 상수항의 비율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x 개수의 비하고 y 개수의 비가 서로 어때야 이제 평행한 거냐면 자, 이렇게 같아야 되고 상수항의 비율끼리는 서로 이렇게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다르겠죠. 3분의 1인데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같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평행한 거니까 교점이 없어서 연립방정식이 해가 없으니 이런 조건으로 풀겠다라는 식인 거예요. 지금 풀이 과정이.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해가 여기는 두 직선의 방정식이 평행할 때, 즉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어서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하겠다. 자, 그럼 요 놈분의 a가 3분의 1가 똑같으니 자, 여기서 그냥 최소 공배수 곱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 상태에서요. 둘의 공배수 6을 곱하지 마시고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2만 곱해가지고 자, 이렇게 좌변이 1a가 되게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a 값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49-2번이고요. 뭐 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다른 문제들의 조건이 좀 섞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심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순수하게 뭐 해가 맞네, 적네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냥 암기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자, 거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참수 이제 나오는 이제 좀 개념들의 다고, 하나 이제 좀 넘겨서 거기 1참수 활용이라고 돼 있는 데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좀 이제 푸는 요령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124쪽 한번 볼게요. 자, 124쪽에서는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자, 1차함수 관계로 변하는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냐, 1차함수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냐, 그 나타낼 수 있으면 그 관계를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거라 라고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EX 문제 하나씩 하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함수 식을, 여기는 문장제 문제를 보고 1차함수 식을 세우는 것들은, 관계 세우는 거는 보통 표를 조금 많이 이용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기온이 0일 때 속력은 331이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속력은 0.6씩 증가한다고 한다. 그 기온이 X도일 때 속력은 Y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X인 거예요. 기온이 X. 자, 그리고 단위는 따로 안 쓰겠습니다. 속력은 Y.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기온하고 속력 뭐 이렇게 속력이 나오면은 좀 단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럼 x가 0일 때 y가 331입니다. 뭐 이런 말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적혀 있는 말을 그냥 표로 옮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x하고 y 관계 이렇게 표로 옮기시면서 이제 관계식을 만들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자, 그럼 속력 y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0.6씩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내가 기온이 1이 되면 여기다 0.6을 더 보태가지고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거잖아요. 사실 여기를 굳이 안 채우셔도 이제 xy의 관계식은 세울 수는 있기는 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xy의 관계식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는 1차 함수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식 고민하지 말고, 자, 이렇게 표 그려놓고 뭐를 구할 생각 할 거냐면, 그냥 기울기 구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울기. 어차피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다 문장에서 그냥 1차 함수가 되는 관계들을 그냥 문장에 적어놓고 이거 식으로 나타내보라고 시키는 거니까 그냥 표 그려놓고 그냥 기울기부터 구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할게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0일 때 331이잖아. 그러니까 순서상을 나타내면 이런 거거든. 0,331 그리고 1,331.6 이런 두 순서쌍을 지나는 이 두 순서쌍을 이제 점으로 찍어놓고 그걸 지나는 1차함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지. 0일 때 331, 그다음 1일 때 331.6.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은 그냥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0.6이거든요. 그냥 여기 말을 풀풀로 바꾸면서 1분의 0.6이니까 그냥 0.6이라고 써도 되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식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내가 식을 쓴 거지. 문제 실제로 푸는 사람들은 이 표를 보고 그냥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가 1 증가할 때 y가 0.6 증가하니까 1분의 0.6 해서 0.6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식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0.6이 나온 걸까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식 쓴 거지. 그러니까 푸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요놈분의 요놈해서 기울기가 0.6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 1차함수씩 나오는 거죠. 관계식이. 0.6x로 시작을 하겠고. 자, 그럼 여기서 y좌표는 이미 문제에 있어요. y좌표는 이미 표에 들어있어요. 여기야. y좌표. x가 0일 때 y는 331 나와야 됩니다. 0 대입해서 여기에 331 나와야 되니까 지금 331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y좌표인 거죠. x가 0일 때 y값이니까. 그럼 관계식 완성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자, 정의를 하시면은 그냥 쉽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익숙해지면 표 없이 그냥 문장 보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본인의 조금 역량이 좀 달라진 거긴 한데, 뭐 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서, 뭐 여기 있는 3번 같은 것도, 여기 2번은 도형 문제는 좀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3번 같은 것도 똑같아요. A, B 사이의 거리가 800이고, A에서 출발해서 분속 20으로 걸어갈 때, X분 후에 B 지점까지 남은 거리. 자, 그러면 X분이라는 이 X가 나타내는 건 움직인 시간이에요. 움직인 시간이 X고요. 자, 그리고 남은 거리요. B 지점까지 남은 거리가 Y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될 거리는 800m고 자, 여기서 분속 20으로 간다고 그랬고 자, 그러면 분속 20으로 간다는 얘기는 1분당 20m씩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그냥 0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0이에요. A에서 땅 출발해서 이만큼 X분 동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왔어요. 그럼 남은 거리 여기가 y 미터예요. 자,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림이. 자, 그럼 내가 x가 0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출발하기 전이란 얘기야. 그럼 출발하기 전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죠. 800이죠. 여기에 800 쳐요. 자, 그러면 출발 딱 했어요. 1분 지났어요. 자, 움직인 시간이 1분이에요. 1분당 얼마 움직인다고? 20m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1분당 분속 20m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자, 1분 동안 20m 움직였어요. 여기가 20이 돼요. 자, 20분은 20m 움직였어요. 1분 지났으니까. 그럼 y 남은 거는 20 줄어든 780 되는 거 인정?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자, x가 1 늘어날 동안 y가 20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봅시다. 자, 그럼 기울기
자, 그치. 마이너스 20을 하게 됐죠. x가 1 늘어날 동안 y는 20 감소했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읽으시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x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여기 표복을 읽는 거야. 자, 그러면 y좌표는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800이야. 여기 있죠. x가 0일 때 y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세우시면 자연스럽게 1차원식이 유도가 되고요. 별 생각 없이 문제에 관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문제에서 변하는 거를 두 가지 설정해 주면은 하나를 x로 잡고 하나를 y로 잡아서 x가 0일 될 때 y값 구하시고 하나 늘려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채우시기에는 이렇게 관계식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 한 거죠. 원래는. 자, 여기서 남은 거리 y로 구하는 건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빼는 거니까 속력이 20이고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20x라서요. y로 구하는 방법은 800 빼기 20x 이렇게 해도 관계식이 구해지긴 해요. 거석식의 관계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조금 잘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1차원수 관계식 문제에서 세우라고 했는데 잘 관계식을 못 세우겠어. 그러면은 딱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xy를 나타내는 것을 설정하시고 표를 작성해서 x가 0일 때, x가 1일 때 값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y 값이 뭐뭐가 되는지를 한번 채워보시면은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다 관계식은 저 표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를 작성해 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표가 필요 없는 문제가 도형 문제거든요. 거기 있는 가로 2번 같이 도형 문제들은 대개 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형의 모양을 보면서 관계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로가 40이고 세로가 50인 직사각형에서 자, 성분 BC, 즉 가로에 한 변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점이 X초 동안 움직여서 삼각형 APB가 결정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APB의 넓이를 Y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는 P가 초속 4cm씩 X초 동안 움직여서 이만큼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서 자, 4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형에다가 그런 길이들을 이제 X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도형의 넓이는 그냥 바로 나오지. 자, 4X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 자, 이거 간단히 하시면은 1차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100X 나오겠네요. 이렇게. 도형은 그냥 도형에다가 x를 이용한 선분의 길이를 뭐 나타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관계식을 그냥 알고 있는 넓이 공식이나 이런 거에 맞게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로 꼭 문제들을 이제 관계식을 세우는 연습들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류 비원에서도 그런 관계식 문제가 나올 텐데 관계식 꼭 세워서 문제를 푸세요. 이게 내가 나중에 책 들여다보고 교재 풀었는데 1차원수 활용해서 관계식 없으면 즉 이렇게 1차원수식 세우는 게 없으면은 그냥 식 쓰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식 세우는 과정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꼭 관계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유제 50-1번 보고 올류 문제 비원만 하나 더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갖고 이제 시험지 해설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125쪽에 유제 50-1번 보시면은 길이가 20cm인 영수절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영수절 길이가 늘어난대요. 그럼 여기는 앞에 있는 EX 문제하고는 다르게 뭐가 X가 되는지 뭐가 Y가 되는지 나와 있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사람이 직접 정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 때문에 뭐가 변하는지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물체 무게가 늘어나면 영수철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 무게와 영수철 길이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두 가지를 이제 찾으시면은 그거를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놓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먼저 변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수철 길이죠. 자, 먼저 변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무게가 변하니까 길이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무게를 x로 놓고 영수절 길이를 y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표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읽고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가 있는 두 가지를 찾아서 x, y 이렇게 놓은 다음에
먼저 정해지는 걸 이제 x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냥 0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무게가 0이에요. 그럼 아직 영수철에 물체를 안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영수철 길이는 얼마일까요? 문제 읽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채우면 돼요. 그러면 무게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늘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1 채우셔도 되는데 1 채워서 뭔지 모르겠으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20 증가할 때 1 늘어난대요. 그러면은 그냥 20g 늘려요. 이렇게 20g. 그러면 영수철 길이 1 늘어나니까 21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거 한 거예요. 20 증가할 때 1 증가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20이야, 20분의 1이야? 그쵸. 그렇게 이제 표를 보고 작성을 해서 표를 작성해서 표를 보고 기울기 만들고 자 y좌표는 여기 0을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니죠. 요거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y좌표는 20이고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 만들고 문제에서는 물체 무게가 200이 될 때 영수철 길이 얼마니? 요거 궁금한 거니까 x에다가 200을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딱 정확하게 각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식만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냥 대입을 해서 적당히 이제 x자리 또는 y자리 뭔가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30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 물음표에 들어가는 구하는 수가 30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세울 거예요. 도형 문제가 아니니까 도형 문제 외에 다른 1차 함수 활용은 일단 표 작성을 통해서 이제 식을 세우는 거고요. 자기가 표 작성 안 하고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표를 쓰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휘발유 1리터로 1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30리터를 채웠어요. 자, 그리고 휘발유를 채우지 않고 우리가 X 킬로미터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X가 되는 거는 달린 거리예요. 달린 거리.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X는 자동차가 달린 거리, 그리고 Y는 뭐냐면 남은 휘발유. 자, 남은 휘발유가 Y 이렇게 되는 거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달린 거리가 X고 남은 휘발유가 Y니까 그냥 X가 0일 될 때를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럼 X가 0일 때 남은 휘발유는 얼마일까? 이 문장에서 읽으시면 돼요. 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남은 휘발유는 처음에 채운 30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1리터로 10km를 달린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내가 10km 달리면 1리터가 소모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29가 되는 거예요. 1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에 식을 만듭니다. 자, 내가 10을 달리면 1이 줄어드는 관계니까 이렇게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10분의 1이죠. 마이너스. 자, 요놈분의 요놈 이렇게 읽어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기울기로 만드시고요. 자, y좌편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관계식 세웠죠? 자, 이렇게 해서 세우고 이제 xy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내가, 자, 휘발유의 양은 점점 30에서 어떻게 되기만 해요? 휘발유의 양은 30에서 점점 줄어들기만 하죠. 그러니까 y의 범위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신기하게. 그럼 휘발유가 다 떨어지는 순간까지 자동차가 달리는 거니까, 자, y는 30에서부터 0까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y의 범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y 범위예요. 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 y가 30인 거고 x가 늘어날 때마다 y는 줄어들기만 하면서 언젠가 얘네들이 0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줄어들어서 0까지 변하잖아요. y가. 그럼 이제 y가 0 되려면, 즉 y가 0이면 식 이렇게 바뀌겠죠? x가 얼마야 될까요? 계산. 그렇죠. 300이 되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더 빠르다니까요. 내가 글씨 쓰면서 하는 것보다. 자, x 300. 자, 그러면 이제 x의 범위로 나와요. 0에서부터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300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를 통해서 x의 범위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계식 적고 저렇게 이제 시계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들도 관계식 구하고 뭐 x, y 범위 구하라고 하면 그 범위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고 숙제에서 이제 알려준 건 없고요. 시험지 한번 붙여봅시다.